당신이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쓰면 된다. 토니 모리슨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책 읽을 84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저는 제재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 시즌 6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부와 2부로 나눠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1부는 이 책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함께 읽고 그 책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 2부는 이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문장을 시청자 여러분께, 청취자 여러분께 받아서 저희가 각자 써온 글을 서로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 책 읽을은 월 3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 11일, 21일에 업로드를 하고 있고 팟빵, 파티, 팟캐스트 앱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책 읽을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모셔야겠죠. 네, 추운 겨울, 따뜻한 유자차와 율무차 같은 두 분이시죠. 네, 곰곰님, 샤샤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율무차입니다. 왜 내가 율무차하면 안 돼요? 유자차입니다. 제가 유자차입니다. 유자차 하겠습니다. 근데 딱 정확히 아시네요. 뭘?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스킨 로션 아까래 지난주에 스킨 로션. 네, 제가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난주 스킨 로션도 그렇고 그 유자차 율무차도 그렇고. 아, 저를 스킨으로 생각했었어요? 네. 정작 나는 스킨을 안 쓰는데? 그걸 제가 모르죠. 그래. 네. 왜 근데? 그냥 그런 이미지? 그래. 네. 공원 로션 같고. 네네네. 뭔가 하얗고 되게 뭐요? 느끼하고. 아니 뭔가 쫀득쫀득 쫀득쫀득. 로션 찐득찐득인가요? 뭐 모르겠다. 찐득해. 아니다. 로션의, 사람이 질척거리니. 로션의 그런 어떤 보습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스킨은 뭔가요? 스킨은 되게 날 물러보니? 아니요, 약간 이과 느낌. 뭐라고요? 스킨이랑 이거 하는 게 무슨? 네, H도 모르겠고요. 율무랑 유자는 왜? 그 율무는 그냥 샤샤님은 항상 율무 같은 느낌이에요. 구수한. 막상 공고님이 율무하고 싶으시다는데? 아니에요. 네. 그냥 해본 말이고 네. 저는 유자차를 하겠습니다. 딱 시큼하고 상큼하잖아요. 네. 그렇군요. 네. 네. 네, 일단 저희는 이 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여전히 같이 글을 쓰고 있고요. 음. 네, 저희가 정해서 쓰고 있는 문장이 들어간 글도 좋고 아무런 제한 없이 스스로 쓰고 싶은 글을 써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같이 읽고 나눌 글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보내주실 곳은 ebook e텍스트 숫자 2 그다음에 영어로 book 그다음에 다시 숫자 2 text @gmail.com 이고요. 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부는 방송 때 낭독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써온 글을 낭독할 시간인데요. 네, 이번 회의 문장은 걔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입니다. 네. 네, 꼭 이 톤을 살려주셔야 돼요. 네, 누가 됐던. 이 글에는 그 톤이 아닐 건데. 그래요? 그래, 작품마다 다르죠. 그렇죠. 톤이. 등장인물의 나이대가 있어서 그 네. 톤이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럼 누구 먼저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어떻게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난주에 반시계 방향이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일 겁니다. 이번엔 시계. 제재 글을 제가 시계가 읽어야겠네요. 어느 방향으로 돌지? 아니네, 시계가 이쪽이네. 반시계가 저쪽이요? 그 지지난주에 반시계였기 때문에 지지난 회에 반시계였기 때문에 지난 회는요? 지난 회가 시계. 그래서 반시계. 이번엔 반시계. 자, 시계. 요즘 다 전자시계를 쓰니까 바늘이 어느 쪽으로 도는지 알 수가 없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이 시계예요. 얼려답터. 예. 오늘 시계? 그럼 이렇게? 그럼 제재님 걸 제가 읽고 반시계라고 하진 않나요? 반시계. 그럼 이번에 사샤님 반시계. 걸 제가 읽고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죠. 네. 제재님 걸 제가 읽고. 네. 제재님 거 붙어 있자. 그래, 나 항상- 이거 빨리 읽고 치워버리고 싶어. 너무 솔직하신데. 이거 무슨 숙제 같아. 야. 나도 모르게 정말 너무 크게 웃었다. 공감했지. 이게 동의의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네. 옷 벗고 읽어야 될 것 같다. 열나시나요? 그러면 항상 제 글을 먼저 읽고 치워버리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그런 거지. 우리도 녹음이 끝나도 삶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우울하게 나가지 말자.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런 거지. 네. 자, 그러면 제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칼레이도스코프 만화경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꿈을 꾸었다. 아직도 생생한 그 꿈. 등장한 모두의 이름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어렸을 때 막역한 사이였던 사촌동생이 떠올랐다. 이유는 모르겠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로 자랐던 나에게 사촌동생이란 나의 유년기를 떠올릴 때면 늘 그곳에 있는 존재였다. 별일이 없다면 아직 거기 살고 있겠지. 우연히 들른 척을 하자. 설마 나를 피하기야 하겠어. 우리가 뭘 어쨌다고. 바람도 쐴 겸 만나러 가보지 뭐. 나는 답답한 상황이면 늘 일탈을 하고 싶어진다. 해야 할 일들 모르겠어. 남아있는 시간 아까워. 가자. 어디든. 이런 식이다. 사촌 동생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다. 경기도, 인천과 부천 사이 그 어디쯤이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생각해보자. 나는 일단 무작정 집을 나서 길을 걸었다.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이 시간에 이럴 리가 없는데. 심지어 내가 탄 열차는 종점까지가 아닌 정확히 5정거장 뒤에 완전히 멈춰서는 열차였던 것이다. 괜찮아. 갈아타면 되잖아. 나는 5정거장이 지나서 그 역에 내렸다. 문이 열리고 플랫폼에 발을 내딛자마자 서울 인구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에 떠밀려 다음 열차를 기다릴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다. 저 멀리 의자가 딱 하나 비어 있어 나는 그쪽을 향해 달려갔다. 거의 다 왔을 때쯤 아직 의자가 비어 있는지 까치발을 들었을 때 그곳에 큰 고모가 앉아 있었다. 아니 왜 여기에 계시는 걸까?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 더 이상 그쪽으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포기하고 다음 열차를 기다리기로 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꽤 유명한 사람도 함께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듯했다. 그들 주변에 사람들이 2~3배는 더 모여있는 것 같았다. 다시 까치발을 들어보니 하정우와 김윤석이었다. 그들도 나처럼 종점행 열차인 줄로 착각하고 방금 열차를 탔던 모양이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적잖이 당황하는 듯했다. 저들도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내가 가려던 인천과 부천 사이 그 어디쯤 있는 곳 얘기를 큰 소리로 내뱉는 것이었다. 지금 거기 가려면 충북 제천까지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수밖에 없어. 완전 돌아가야 된다고. 뭐라고? 그럴 리가. 플랫폼에 사람은 상상 그 이상으로 많았으나 지금이 전시 상황 같아 보이진 않았다. 요란한 등장음과 함께 다음 열차가 들어왔고 신기하게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열차에 몸을 꾸겨 넣으며 다 탑승할 수 있었다. 열차 다른 칸 어디에선가 몸과 함께 인상도 꾸겨지고 있을 하정우와 김윤석을 생각하니 조금은 웃음이 새어나왔다. 열차가 지상 밖으로 나와 한강 위를 지날 때쯤이었다. 응? 여기는 당산에서 합정으로 건너갈 때 나오는 그 풍경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열차가 다리 위에 멈춰섰다. 우리 열차는 앞 열차와의 조정 간격 문제로 인하여 잠시 정차 대기 중이오니 승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나는 냉수적인 말투로 안내방송에 대답했다. 열차를 세워두고 기관사는 잠시 낮잠을 자는 것 같았다. 열차는 15분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 검색을 하고 있었다. 사고가 아니라 기관사가 낮잠을 자고 있으므로 속보 따위에 뉴스는 당연히 없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다. 몇몇 사람들은 문을 폭력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고 아이를 안고 탄 부모들은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다. 문득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각났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나온 거지? 혹시 오늘 안에 그곳에 다녀올 수는 있을까? 이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만약 사촌동생을 못 만나고 온다면 지금 이 시간들은 뭐가 되는 거지? 이게 흔히 말하는 사서고생인가? 물리적 답답함보다 정신적 답답함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도 스마트폰을 꺼내 사촌동생의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사골해장국, 사랑하는 자기, 사모님, 사장님, 사촌동생. 그렇지, 찾았다. 번호가
어디 보자. 019? 저장돼 있는 번호는 정확히 019로 시작하고 있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있었던가.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또 한 번 사촌동생을 찾기 시작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나이살은 조금 붙었지만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무료 통화, 보이스톡을 눌러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밝고 경쾌한 연결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자였다. 사촌동생은 분명 남자인데. 네, 혹시 기루 핸드폰 아닌가요? 아, 죄송한데 지금 이 핸드폰 주인 되시는 분이 이걸 분실하셔서요. 제가 지금 주워서 맡아두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쩌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끊고 나니 온몸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엉켜드는 기분이었고 할 것들이 쌓여있는 내 하루는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고 있는 난파선 같았다. 저 멀리서 같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하정우와 김윤석을 생각해도 전혀 웃음이 나질 않았다. 쿵, 엄마 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엄마의 귀가하는 소리에 나는 눈을 떴다. 방은 적당히 어두웠는데 완전히 어둡지 않은 것은 책상 위에 켜두었던 노트북에서 아직도 재생되고 있는 영화 1987 때문이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나가 오셨어요 라고 말을 건네지 않은 듯 내뱉고는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뭘까 이 정신 사나운 꿈은. 엄마 혹시 기루 있잖아요. 기루. 응? 기루? 걔는 왜? 아니 그냥. 침묵이 흘렀다. 걔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요? 네, 여기까지 제재님이 쓰신 칼레이도스코프 만화경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길었네요. 네. 네. 제재가 꾼 꿈인가요? 예? 제재가 꾼 꿈인가요? 그 바로 말할까요? 아니요. 네. 그래. 저는 이거 보고 약간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아, 좀 억울할 수 있겠다. 1987을 봤는데 꿈에 김태리 배우가 나와야지. 왜 도대체 하정우 배우와 김수 배우가 나오는가. 안타깝다. 저는 처음에 네. 하정우와 김윤석이 나오는 장면에서 추격자를 봤나? 아니면 황해인가까지만 생각했어요. 1987 생각을 못하고. 그리고 제재님 이거 네. 그 구글 닥스로 쓰신 거죠. 네. 구글 닥스로 쓰실 때 네. 줄간격을 설정을 안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1.15인가 뭐 아마 이럴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줄간격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니까 아, 가능하면 1.5 정도로 좀 부탁드릴게요.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이렇게 글자가 붙어서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포인트는 11 같은데? 그냥- 기본 세팅이 예, 11에 기본. 1.15만 네. 이럴 거예요. 그렇습니다. 글자 포인트랑 간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할 얘기가 정말 없으신가 보구나. 그래서 기루는 어떻게 지내는데요? 아, 이거 사실 기루는 제가 지어낸 인물이고요. 아. 네. 사실 그 다급하면 뭐라도 잡잖아요.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쵸. 네. 제가 정말 할 게 많은데 잠깐 졸아서 이제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꾼 거예요. 물론 이제 꿈의 등장인물은 다 달랐지만 실제로 뭐 하정우와 김윤석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그 전개는 굉장히 똑같았거든요. 어디 가려고 지하철을 탔고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어. 갑자기 그 정확히는 부평이었어요. 부평을 가야 되는데 그 충북 제천까지 갔다가 가야 돼. 꿈에서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부평을 가는데 왜지? 그래서 그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근데 또 열차에 사람 너무 많고. 근데 열차가 정차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한강 위에서? 네, 한강 위에서. 큰 고모님도 계셨고? 아, 다 계셨죠.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훈수를 계속 근데 제천 갔다가 이런 방식으로 가면 조금 빠르다라든지. 제천을 가는 게 왜 빨라? 제가 이제 전화를 실제로 했는데 진짜 핸드폰을 분실해서 주인이 받질 않고 굉장히 막막한 상태에서 꿈에 깼는데 예, 참 네. 그대로 옮겼어요. 네. 그럴 것 같았죠. 이 정도 정신없는 디테일은 경험한 게 아니면 상상만으로 이걸 썼다고 하면 네네. 상담이 필요하시니까. 농담이고요. 네, 글 읽고 이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네, 노트북으로 영화 보시나요?
아, 저 봐요. 네. 저는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보통 것 아, 같아요. TV로 정말요? 보지 않나요? 요새 TV로 TV가 너무 보거나, 쉬워서. 근데 TV로 보거나 그래요. TV로 볼 상황이 아니면 핸드폰으로 차라리 보거나 아, 뭐 아이패드나 아이패드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노트북으로 보시는 이유는? 저는 근데 노트북이 편해요. 그냥 음. 그 노트북에 이미 수많은은 아니고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장 북마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편하게 볼 수 있고 막 그거를 제 방에는 TV가 없기 때문에 막 거실에 나가서 굳이 뭐 TV로 옮겨서 그 TV는 약간 공유해야 되니까 다른 그치.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혼자 보고 싶은 그런 영화들이 있겠지. 아, 그렇지. 그런 거 있죠. 뭐 굳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음. 왜냐면 가족들이 제 영화 취향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아. 네. 충분히 저는 상황이 그려지네요. 그래, 그렇지. 그 노트북으로 네. 보면 네네. 어떻게 봐요? 책상에 놓고 봐요? 그렇죠. 앉아서 책상에 정자세로. 앉아서? 네네네. 어. 책 읽듯이. 오. 저는 침대에 누워서 보면은 거의 10중 8구 자요. 음. 아, 그 끝까지 못 보겠는? 그러다 이런 꿈을 꾸고. 그렇죠. 네. 아무튼 꿈이었다. 그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네. 그 예전에 제가 글쓰기 수업 이런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선생님이 김경주 시인이었어요. 근데 김경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 어떤 글쓰기에 급이 있다면 서사 구조에 급이 있다면 아 깨고 나니 꿈이었어. 이게 가장 최하 등급이다. 근데 제가 진짜 오죽 그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오죽 급했으면 이런 걸 썼겠습니까? 네. 네, 그래요. 급했다. 듣고 나니 저 집에 김경주 씨 시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네. 명함에 작가라고만 써가지고 다닌다는 그분 아닌가요? 명함을 본 적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시차에 눈을 달랜다.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소설인 것 아니 다른 그거 시집인 아닌가요? 것 같은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거 딴 사람 건가? 김명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깨고 보니 꿈이었다. 아니야, 이건 들어갈 때부터 꿈이었잖아요. 아 그렇죠. 음. 네. 깨고 나니 꿈이었다는 약간 파리의 연인 같은 느낌이지. 아, 그건 반칙이지. 그런 느낌. 맞아요. 딱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칙이자 아, 그래요? 최하급의 서사 구조다. 근데 꿈에서 그 사촌 동생을 찾으러 가는 건 맞았어요? 아 사촌 형을 찾으러 갔어요. 어. 사실. 네. 그리고 못 사촌 만났죠. 형. 네. 두 분은 꿈 깨고 나면 잘 기억나시나요? 잘 기억하는 꿈이 있고 아닌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의 기억나지 않아요. 저도 거의 기억을 못 하는데 음. 뭔가 꿈을 꿨다는 거 정도만 알고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음. 되게 선명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꿈이 진행되는 중간에 깰 때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상황에서는 되게 아쉬운 상황에서 내가 왜 지금 깼나 이런 상황에서 깨죠. 김태리 배우가 나왔다거나. 자, 다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재 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해준 것 같아서 네. 글 재개발라라고 재밌었어요. 꿈 얘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포장하시나? 아니 진짜로 이렇게 아. 황당한 상황들이 그려지는 게 진짜 네네네. 만화 같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보면서 웃었어요. 큰 고모님 웃고 웃겼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좋고 나쁨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제재 글이구나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재의 꿈이었다니까 누군가는 들으시면서 심리 분석을 해주실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샤샤님의 글을 읽으면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샤샤님이 쓰신 한 번 더라는 글입니다. 거울 앞에서 올해 모자를 고민한다. 오랜만에 동창회가 있는 날이다. 무얼 그런 데를 가느냐고 짐짓 심드렁했던 게 무한할 만큼 제법 마음이 설렌다. 여보, 여보. 결국 모자를 정하지 못하고 아내를 부른다. 여보. 아내는 안방에서 오침에 들어있다. 고단했던 모양이다.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잠이 많았다. 슬쩍 웃으며 안방 문을 닫으려는 찰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간다. 나는 조심스럽게 들어가 아내의 코에 귀를 댄다.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다. 그제야 나는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제는 매일 아침에 함께 눈을 떠주는 게 그렇게 든든하고 고맙다. 홀로였다면 이 늙음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날로 달라지는 얼굴과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몸의 서러움을
오래된 자동차의 부품들이 고장나듯 툭툭 삐걱거리고 소리가 나는 관절들을 홀로 기꺼이 부둥켜 안을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다. 그런 삶은 어쨌든 지금과는 많이 달랐겠지. 새삼 고마운 마음으로 문을 닫는다. 내 돌아올 때까지 곤히 주무시오. 동창회는 생각보다 떠들썩했다. 이 나이에도 기운들이 있구나. 나는 녀석들을 바라보며 슬쩍 웃는다. 일상에서는 이런 조합으로 모일 일이 없다. 그러니 이 얼굴들은 자연히 우리가 공유했던 그 시간으로 우리를 돌려놓는 것이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청춘이다. 그래서 다 늙은 우리는 이렇게 기운차게 떠들썩하다. 맥주를 기울이며 녀석들을 바라보던 나는 문득 이런 자리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는다. 동식이가 안 보이네. 걔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별 생각 없는 물음이었으나 내뱉고 보니 아차 싶다. 이 나이에 보이지 않으면 뭐겠는가. 그제야 여기저기 구멍이 나듯 몇몇 얼굴들의 부재가 보인다. 이렇게 훅 느껴지는 죽음의 무게는 젊었을 때 가끔 접하던 것과는 무게가 다르다. 이 나이의 죽음은 마치 검은 얼룩처럼 시야 한 구석에 늘 물들어 있다. 이따금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하룻밤 지나고 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어제보다 조금 커진 채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놈은 내 시야 전부를 삼켜버리겠지. 나는 새삼 드는 낭패감에 잔을 든 채 그대로 굳는다. 이거 봐봐. 옆에 친구가 휴대폰을 내민다. 그 안에는 젊은 동식이의 모습이 있다. 우리가 함께 어울리던 그 시절의 동식이가. 요즘 고인의 SNS에는 젊었을 적 사진을 올려놓는 것이 유행인가? 나도 그래야 하나? 내 젊었을 적 사진들을 어디에 보관해 놓았더라? 맥주 한 모금이 쓰다. 이거 지금 동식이 모습이여. 뭐? 나는 먼 농지거리인가 하고 화면을 다시 들여다본다. 사진이 올라온 날짜는 어제로 되어 있다. 리와인드인가 리바이벌인가 하는 거 있자니요. 그거 받았대. 뭐? 동식이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외에 할부도 된다는구먼. 어이없는 웃음이 입 밖으로 새 나온다. 할부라니. 상상도 못한 곳에서 불쑥 마주친 지극히 자본주의스러운 단어다. 이 뜻밖의 단어에 나는 일종의 모욕감마저 느꼈다. 지랄. 나는 별다른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욕지기를 뱉으며 친구와 잔을 부딪힌다. 죽음의 존엄마저 빼앗긴 느낌이다. 할부라니. 집으로 돌아오며 골똘히 생각한다. 그러니까 흔들렸던 것이다. 할부라는 뜻밖의 단어를 모욕으로 느낀 데는 그런 사정이 있다. 죽음이 달갑지 않겠으나 어쨌든 언젠가 맞이할 녀석이라 이 즈음에는 거의 부둥켜 안고 사는 느낌이었는데 할부라는 한 단어에 순간 이 녀석을 피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겨나 버린 것이다. 그러고 나면 숙명으로 느끼던 이 어깨동무는 순식간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훈련소 첫날 밤과 비슷하다. 그 밤에는 당장 침상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으로 온 밤을 지내고 만다. 토악질처럼 목구멍에 간당간당하게 걸린 못 견디겠다는 생각을 머리 끝까지 덮은 모포로 애써 눌러보지만 바짝 누운 옆 사람의 팔다리라도 실수로 몸에 닿을 때면 당장 그 모포부터 던져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저 문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것이다. 그런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체념한 이후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 문 밖을 내 맘대로 넘을 수는 없고 꼼짝없이 정해진 개월수를 채워야 이곳을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충동은 잠잠해진다. 그런데 할부는 지금 당장 나갈 수도 있다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다. 당장 이 모포를, 늙음의 초라함을 벗어던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끔찍한 일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므로.
내 평생에 만져본 적이 없는 돈이다. 다음 생을 다시 살더라도 만져볼 일이 없을 것이다. 할부는 결국 애써 돌아간 젊음을 그대로 회사에 저당 잡히겠다는 얘기다. 놈들은 최저 생활비만 빼고 매달 모든 것을 긁어갈 터다. 그렇더라도 너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냐? 그렇게도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이냐? 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라고 들었다. 그럼 다시 돌아오는 늙음과 죽음을 너는 어찌 견딜 생각이었던 것이냐? 한 번 겪어봤으니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냐? 두 번째로 경험하는 훈련소 첫날 밤은 처음 그것보다는 나을까? 나는 한 번으로 족하다. 다시 견딜 자신이 없다, 친구야. 나는 고개를 흔들면서도 아내와 한번 이야기는 해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샤샤님이 쓰신 한 번 더라는 글이었습니다. 박수 받으실 만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청 기네요. 저희 오늘 길이 다 기네요. 네. 입에 잘 안 붙어가지고 음. 약간 그 읽으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 톤이 아닌데. 아니 괜찮았는데요. 내 느낌에 막 이 톤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쓰면서도 그랬어요. 쓰면서도 이 톤이 아닌데 하고 썼어요. 그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게 진짜로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모욕적으로 느끼지 않을까 싶은 내가 이 감정을 잘 살리고 있나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렇군요. 전 처음에 앞부분에 아내는 안방에서 오침에 들어있다라고 그래서 뭐지? 부부가 군인인가? 아침 점호 끝났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읽어보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면 오침이란 말이 조금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왠지 낮잠 자면 젊은 사람일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는 영화가 있다면 나는 최소 2-3번은 볼 것 같다. 시작 부분이 네, 굉장히 흥미로운 도입부 같은 느낌. 모자 고르는 이 게? 이후에 아니요 모자 고르는 거 말고요. 이 글 자체가 도입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주인공이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얘기를 하고 다시 그 리와인드인가 리바이벌인가 하는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국 뭐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거기 후에 벌어질 일들 상상이 되면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약간 저는 섬찟한 느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한 번이라고 들었다. 여기서 되게 온갖 감정이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밖에 여기 써 있는 그대로 한 번밖에 못 돌아가면 다시 이걸 겪어내는 것과 다시 이걸 겪어내고 끝이 왔을 때 도대체 어떨 것인가 좀 무서웠어요. 군대 2번 가는 느낌이겠지 뭐. 다 좋은데 그거 하나 걸릴 것 같아요. 뭐. 군대 가는 거? 병역의 의무는 맞췄으니까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병역은. 몇 살로 돌아가는 걸까? 젊었을 때도 그냥 뭐 정확히 정하진 않았어. 20대? 20대 그래. 제대한 다음으로 하자. 그래. 제대한 다음으로 시간도 만약에 설정할 수 있다면 네, 군대 이유가 좋겠네요. 네. 알고 또 가는 건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샤샤님은 네. 이 리와인드인가 리바이벌인가를 하실 건가요? 만약에 저는 기회가 있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오.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철학적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돌아가서 노예로 산다는 얘기인데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최저 생활비만 제외하고 다 가져가니까. 지금 만약에 죽기 전에 돈이 되게 많아서 돌아가서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되면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으면 일시불로 지불했는데 돈이 되게 많이 남네. 그러면 돌아가지 않을까? 돌아갈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쉽겠지. 이 돈을 놓고 가는 게 아니 꼭 그렇다기보다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젊었을 때는 젊음의 가치를 모른다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면 이런 것도 해봐야지 이런 거 있겠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제재 나이만 됐어도 이런 마음이 있죠. 네. 공고님은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돈이 있어도 고민돼요? 기본적으로는 굳이 한 번 더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모르지. 닥치면 죽기 싫을 수 있죠. 네. 제재는? 저는 제가 다시 젊은 나이로 돌아가도 제가
두 번을 산들 뭐지 거기까지만 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여기까지 듣고 웃기시죠? 무슨 의미를 함축해서 말한 게 아닌데 그 똑같이 살 걸 알아요. 어차피 예.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번 사는 게 진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라 의미가 있다. 유한하기 때문에 라고 하잖아요. 근데 돌아갈 수 있으면 그 유한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 두 번밖에 없다. 라고 해도 그렇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생각도 갑자기 그럴싸하네요. 드네요. 네. 그리고 그 알센신잡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와요. 우리 인간의 생이 유한하고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합리화다라는 정신 얘기도 승리다. 나와요. 정신 사실 영원히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돌아가면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럼 지금은 뭐, 아 뭐야? 야 아니. 뭐 이번 생이라고 달랐나? 장난 아니지. 빌슨의 의도를 뛰어넘는 소름 끼쳤어. 할부를 지금 미리 긁어놓는 분이지 뭐. 지금이라고 할부 없나? 지금도 할부 많은데 뭐. 그래. 나도 집을 할부로 샀지. 네. 그 되게 흥미로운 소재, 네, 재밌는 소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갑자기 SF네? 그러니까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약간 노렸어요. SF지롱. 네. 이제 곰곰님. 네, 곰곰님 글을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네. 네. 싫으신가 봐요. 되게 아이고. 망설인다. 아이고 읽어야 되겠네. 네, 자 곰곰님이 쓰신 배틀이라는 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다. 어렸을 때는 하루가 멀다고 붙어 다녔지만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살펴야 하는 때가 되면서 1년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졌다. 그래도 연말이라고 그 시절 친구들이 거의 모였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랬다. 고등학교 친구까지가 진짜 친구고 대학 가고 사회 가서 만난 친구들은 그만큼 친해지기 어렵다고. 다들 알게 모르게 입속만 차리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기는 어렵다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동안 매일 붙어 다녔던 또 다른 친구들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난 직장 동료들, 지인들을 만나면서도 어릴 적 이 친구들이 그리웠다. 이 녀석들을 만나야 거리낌 없이, 감추는 것 없이 내 안의 후진 부분까지 드러낼 수 있었다. 근 1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역시 여전했다. 변한 것이 없었다. 한 녀석이 먼저 말을 꺼냈다. 자기 회사에 고부장이라는 미친놈이 있는데 사이코패스임이 틀림없다고 한다.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친구의 말이 이어졌다. 고부장 얘기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기 직장생활 얘기도 아니고 비트코인 얘기였다. 요즘 암호화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적금도 깨서 돈을 넣었는데 이제 다 망해버렸다고 연신 욕을 해댔다. 그 친구의 욕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친구가 말을 꺼냈다. 서울 외곽 쪽 어디에 아파트를 한 채 분양받았다고 했다. 똘똘한 집이라고 하는데 집이 어떻게 똘똘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집이 자기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말하는 도중에 또 다른 친구가 말을 채갔다. 행복한 남자는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남자는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불행한 남자들은 자신의 불행을 과시한다.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불행한 것을 견디지 못한다. 이 구역에서 제일 불행한 건 나여야 한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라는 말을 앉은 자리에서 5번은 연달아 들었던 것 같다. 불행 배틀은 언제나 짜릿하다. 10번쯤 했던 얘기도 괜찮다. 늘 새롭다. 다만 불행 배틀에는 마감 시간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지친다. 그래서 하나둘씩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 남은 사람들의 기분이 완전히 납작해지기 직전에 언제나 성공하는 분위기 반전 카드가 나왔다. 걔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가라앉던 분위기가 단번에 달아올랐다. 특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았다.
학창 시절 제일 유명했던 친구, 잘 노는데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운동도 잘했던 그 친구. 이 모임도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가 거의 주도해서 만들었었는데 언젠가부터 발걸음이 뜸해지더니 2년 전쯤부터는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 친구는 이제 얼굴 대신 이야기로 존재했다. 말짱하게 잘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다가 뭔가 좀 그럴싸한 걸 한다는 것 같더니 언젠가부터 소식이 점점 뜸해졌었다.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추락담은 생생했다. 그렇게 시작된 그 친구 이야기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다들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고 그걸로 충분했다. 요즘 그 그룹의 멤버 걔 누구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걔 죽이지 않냐? 야, 걔보다는 얘가 낫지. 뭐래, 당연히 걔가 낫지. 요즘 너 아이돌이나 보고 있냐? 너네도 이제 주식해야지. 내가 좋은 종목 하나 찍어줘? 야, 됐고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차 봤냐? 아, 출근하기 싫다. 어디서 로또라도 안 떨어지나? 모두가 말을 하고 있었고 누구도 듣고 있지 않았다. 어른이 되고 보니 그 시절 어른들의 말은 틀렸다. 집에 가고 싶었다. 네, 여기까지 곰곰님이 쓰신 배틀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정이 담기네요, 이 글은. 어떤 감정인가요? 비트코인 하셨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친구한테 말하듯이 그 말투가 나오게끔 글을 문장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제재의 연기를 본 기분이에요. 연기를 끌어내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아니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을 너무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마치 수도 없이 그 말을 해본 사람처럼. 예, 아까 그걸 할 때 그 공공님 옆에서 뭔가 체크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심사위원인 줄 알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네, 이 부분은 1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정말 그 이어서 끝까지 말해야 된다. 예, 정말 그까지 나왔어. 이런 배틀 정말 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특히 여자들의 세계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그쵸.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정말 흔하죠. 그렇죠. 근데 공공님 혹시 뭐 어떤 최근에 즐겨 보시고 계신 뭐 글이라든지 뭐 드라마가 좀 약간 평소에 안 쓰시는 단어들이 저한테 좀 많이 보여서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추락담 이런 단어도 그렇고 왜 나는 이런 말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아실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있었는데, 네. 후진 부분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똘똘한 집 이런 거는 실제로 최근에 누군가한테 들었던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중에 들었던 표현은 하나 있어요. 요새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저도 집이 어떻게 똘똘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위치에 뭐 하여튼 뭐 되게 좋은 뭐 투자처 막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저는 그런 쪽을 잘 몰라서 근데 그 워딩은 들은 적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신기하네요. 똘똘한 집이라니.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보면서 집이 IoT가 되게 잘 갖춰져 있나 보다. 말하면 다 해주고 불 꺼, 문 열어, 에어컨 켜. 네. 왜 이렇게 불행 배틀을 하는 걸까요? 글쎄요. 궁금한 게 이 글을 읽고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왜 불행 배틀을 하는가? 네. 두 번째는 왜 타인의 추락담은 항상 좋은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좋아하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나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내 삶이 올라가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언제나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기 있던 사람이 내려가면 그만큼 내가 올라간 기분이 드는 거겠지. 참으로 비열한 그러니까. 생각이죠. 비열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게 무슨 근데 예. 온라인에 가면 정말 넘쳐나죠. 악플 온갖 악플부터 넘쳐나고 그렇죠. 불행 배틀을 하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 어디서든 그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라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어렸을 네. 때부터 좀 배웠죠. 그리고 자랑할 것도 딱히 없지. 살면서. 그런데 어디서나 1등은 하고 싶지. 정확하네. 1등은 좋은 거라고 우리는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불행한 걸로 1등을 하자. 이런 게 아닐까. 이기는 병신이 되자. 그렇지.
저는 사실 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지쳐요. 그리고 제가 아예 그 대화에서 빠져버리는 그런 뭔가 그러기엔 너무 잘 살렸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할 때는 신나지. 들으면 지친다고 들으면. 이런 뭔가 이런 데서도 경쟁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좀 많이 피하게 돼요.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지 이걸로 경쟁하자고 서로 힘든 얘기하자고.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우울하게 안 한다. 경쾌하게 해요. 희화하면서 하죠. 맞아 해야지. 네. 왜냐면 너무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음. 이 글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도 네. 왜 어른들이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고 후진 부분 아무 얘기나 할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친구다. 근데 나이 들면서 진짜로 의문이 들어요. 정말 그런가? 그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되게 편하긴 한데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 항상 나는 과거에만 있는 것 같아요. 현재를 살거나 미래를 보고 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을 때도 있지.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데 아니면 지금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한 거를 나누는데도 좋은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글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렸을 적의 친구는 사실 내가 원해서 맺은 친구가 아니고 학교를 갔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애 뭐 이런 거죠. 어디를 갔는데 내 옆에 있던 애 이런 거고 실제로 나이를 먹어서 내가 선택한 친구들이 따로 있다. 그런 친구들이 더 소중할 수 있다. 취향이나 이런 게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세대가 변하면서 주거 환경도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렸을 때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인가? 이것도 세대가 변함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다. 어렸을 때 친구가 생각처럼 많지도 않아요. 그치 남아있기가 힘들죠. 저는 이제 이사도 다니고 전학도 다니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그러니까 초중고를 같이 졸업한 친구들 중에 연락하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대학교 이상 뭐 이런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가 다 있어요. 초등학교 반동창회도 있고 참 신기해요. 그리고 뭐 그러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같이 보기도 하고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거 보면 되게 세대가 다르다는 말이 좀 공감이 돼요. 저는 또 그 아파트들만 있는 신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 걸 한다는 사람도 못 봤고 그러니까 아예 동창회가 없어요. 아예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게 그럼 아파트에 사는 주거 환경의 영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겠지. 공간이 사람의 그 사고 방식을 결정하는 게 있으니까 다 각자 격자 구조로 나눠서 들어가 있는 집이니까. 네네. 네, 저희 그럼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글을 쓰고 나눌 얘기들이 참 많았는데 제 글 빼고 좀 아쉽고요. 제 글 빼고는 왜 들어가 거기? 네, 이제 방송을 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공건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다음 주제, 다음 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주잖아요. 이제 소감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요? 정확하시네요. 그럴 리가. 잊어버렸죠. 다음에 쓸 이글 주제 글은 제가 아내한테서 받아왔고요. 네네. 아내가 그런 평을 해줬어요. 꾸준히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글이 너무 우울하다. 꾸준히 우울하다. 꾸준히 우울하고 약간 처지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발랄한 DNA 문제인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발랄한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그래서 아내가 준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왜 야자나무가 있을까? 하지만 이런 글도 제재는 우울하게 써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간 떠오른 거는 굉장히 디스토피아 세계에서 야자수 이 얘기를 듣자마자 디스토피아가 떠오르는 거. 야자수 한 그루만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왜 야자나무가 있을까인데 만약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좀 별로다 싶으면 이런 곳에 왜 야자나무가 있는 거지? 이로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 우리. 전 처음에 있을까가 낫다고 생각했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있는 거지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거지. 그래요? 그럼 됐어. 이대 두 명이 됐으니까 있는 거지로. 이런 곳에 왜 야자나무가 있는 거지? 하면 우울하게 갈 것 같은데. 그래 있을까는 안 우울해? 있을까가 조금 저한테는 발랄한. 무조건 있을까로 해 그럼. 무조건 있을까. 다음번에 본다. 예. 있을까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하와이로 설정해야겠다. 그럼 우울해질 수 없겠지. 네. 3029년의 하와이. 네. 저희 그 방송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금님. 사사님.
네, 저 제재 꿈 이야기 들은 거 되게 재밌었고요. 공무원 동창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 자기 이야기 써왔어요. 네, 공무원이 어떠셨나요? 네. 다음번에도 조금 더 잘 써오도록 네, 노력해 재밌을 것 보겠습니다. 같아요. 문장이 네. 재밌어서. 네, 저도 오늘 좋았고요. 그 문장으로 쓰는 게 훨씬 제약이 있을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글도 기대가 되고요. 음. 저희 오늘 이 글을 얘기한 이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글과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상 되시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